오늘의 궁금한 뉴스 Q&A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첫 번째 Q&A, 헌정사상 최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소식입니다. 관련 소식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태현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어제 9시간여 동안 진행을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는 15일에 다시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어제 징계위 마친 뒤 모습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절차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오전에 논의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피 신청, 아시다시피 신청한 위원 4명에 대해서는 다 기각이 됐고요. 위원 한 분이 이제 회피를 하셔서. 네, 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소식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성현 부대변인님, 당초 어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전망도 있었는데 결론을 못 내린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어제 결론이 나지 않을 거라는 여론이 더 많았죠. 분석이 더 많았고. 사실상 이제 보통 재판을 하면 이제 준비기를 먼저 열지 않습니까? 어제 아마 첫 번째 징계위원회가 막 시작하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준비기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 사실 그것까지도 아니죠. 절차의 문제가 이제 먼저 이야기가 됐으니까요. 네. 사실 본안이라 할 수 있는 그 징계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그 전에 위원들이 기피 신청 문제라든지 증인 채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습니다. 굳이 무리해서 밤새서 이 징계를 하거나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일단 지금 다음 징계까지 이제 나흘의 기간이 지금 있는 건데, 김태현 변호사님, 법무부는 좀 절차적 공정성 이런 명분에 좀 주력하고 있는 것 같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벌써부터 법적 공방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절차 위반에 대한 거는 대통령도 꼭 지켜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감찰위원회하고 행정소송에서 법무부 측에 패소할 때도 절차의 문제가 좀 대조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하죠. 어떤 신청에 불이익한 처분을 주는 거. 그게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인데 그럼 어떡하냐면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건 정말 되도 않는 얘기인 거고, 검찰총장이 아니라 일개 평검사라도 당연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때는 헌법 12조의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서 적법절차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법무부 측에서 그걸 좀 간과한 것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윤 총장 측에서는 그거를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이건 단순히 징계위원회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 끝나고 행정소송 들어갈 때 아마 윤 총장 측은 어떤 징계가 나오든 간에 할 거예요. 거기서도 이 징계 과정 또는 감찰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은 계속 윤 총장 측에서 제기할 거고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기피 신청이에요. 저는 기각될 거 다 누구나 기각될 거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피 신청할 때 어떻게 하냐면 판단할 때 기피 대상된 위원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수결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한 명씩 다 후보가 되고 투표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A라는 사람이 기피 신청 올라왔을 때 당신 기피하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대상이 될 텐데 거기서 찬성표 나오겠습니까? 부결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기피 신청 받아주는 게 많지 않고. 근데 제가 보는 거는요. 기피 신청 기각할 수 있어요. 그 사유입니다. 기피권 남용이라는 거거든요. 밑도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은 이런 걸 주장했으나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윤 총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이러이러한 거니까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든지, 또 안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한 거 문제 삼잖아요.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 했을 뿐이지 지금 이 사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하게 할 거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기피권 남용이랍니다. 4명에서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1명 했으면 들어줬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4명을 기피 신청한 거나 3명을 기피 신청,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기각할 땐 기각하더라도 근거를 대줘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기피권 남용. 그래가 궁금한 겁니다. 1명 신청했으면 들어줬을 건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또 수위를 결정하는 이 징계위원을 놓고 편향성 논란, 편향성에 대한 지적을 윤 총장 측에서는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대신해서 맡은 이 정한중 교수의 지난 8월의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검사가 지금 한명수 사건이나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1심 계류 중에 무슨 유증을 써요. 법원에 1심 판결도 안 났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직접 수사를 많이 하려 하냐? 다 이거 돈 오고 관련돼 있어요. 검찰개혁의 가장 저항 세력이 특수부하고 특수부 출신 검사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충분히 정관회의라는 이거 틀에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된다. 네, 정한준 교수가 지난 8월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박 부대변인님, 대통령이 이 부분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 등을 계속 강조한 바가 있는데 지금 위원장을 대신해서 맡은 정한준 교수의 과거 발언을 봤을 때도 그렇고 조금 일각에서는 공정성에 부합한 인물이 과연 맞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네. 사실 대통령 말씀도 있었고,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예단해서는 안 된다. 예. 징계위원회 결과를. 그리고 사실 예단할 수도 없어요. 예. 여러 가지 조건상 그렇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공적인 임무를 맡아서 이제 공적 일을 가담하게 될 때, 최대한 그 사람의 어떤 그 공정성이나 공적인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인정해 주는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도상 깊이 회피 제척이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과연 공정한 어떤 심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인과관계는 참 많아요. 미국의 예를 들면은 절도범의 엄마가 강도 사건의 배심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거는 인과관계가 직접적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배심원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학자의 입장에서 어떤 검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라는 특정한 개인의 징계 사건에서 불공정할 것이다. 이 또한 예단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부대변인님은 미국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윤 총장 측은 과거 대법 사례를 지금 제기하면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기피 신청에 이제 과거에 이게 사실은 검사에 대한 징계 사례는 아니고 아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사례였을 텐데 네, 아마 네. 거기서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사람의 표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예.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물론 사안이 조금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100%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유사 사례가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징계위원회에서는 어차피 결정이 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행정소송이라는 게 행정처분의 절차적 위법성하고 내용상 위법성 보거든요. 예. 내용상 위법성보다 먼저 보는 게 절차적 위법성이에요. 예. 아마 소송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주장할 거로 봅니다. 예. 네, 징계위원들에 대한 여러 공정성 논란, 해석도 엇갈리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 위원장인 정한준 교수 어제 징계위를 마친 뒤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런 일을 가지고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신속한 심리를 또 같이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국장 직권을 또 어떤 배경에서 2,000명 지금 7명이나 조사해줬어요. 좀 물어볼 거 있어가지고. 옳지 않은 국민장이라고. 네, 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준 교수의 목소리를 듣고 오셨는데요.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유독 관심을 많이 모았습니다. 심재철 검찰국장 모습도 함께 보고 오시죠. 근데 오늘 고생이 좀 하셔가지고. 네, 심재철 검찰국장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이제 차에 타고 가는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심재철 국장이요. 이번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정말 여러 역할을 담당했다. 또 앞으로 또 여러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 왜 나오는 거예요? 징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추장관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그 장관이기 때문에 그 모든 문서 사인을 장관이 하니까 그랬지 실질적으로 아마 이 판에서 제일 많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심재철 국장일 겁니다. 좀 보시면요 왼쪽부터 쭉 나오잖아요. 전 뭐냐 제보자 뭐냐 판사 문건이요. 이거 본인이 대검에 있을 때 보고받은 다음에 크게 화를 냈답니다. 예. 그리고 8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지금 제보를 한 거죠. 법무부로 옮긴 다음에 대검 측에 제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징계를 또 주도한 거죠. 실제로 검찰국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징계위원도 됐습니다. 징계위원 돼서 다른 사람들 기피 신청 판단할 때는 정족수 때문에 다 이제 채워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본인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증인 채택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으로 얘기하면 고소인이 검사도 하다가 판사도 하다가 증인까지 하는 거예요.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 문제 없고. 왜냐하면 뭐 회피하고 한 거니까. 근데 이게 과연 자연스러운 일이고 올바른 일이냐는 문제가 좀 제기할 수 있을 거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측에서 증인으로 심재철을 신청합니다가 아니라 위원회, 그러니까 법원이나 재판부죠. 거기서 이제 직권으로 신청하거든요. 심재철 국장 얘기 한번 들어볼 만 하죠.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볼 거면, 애초부터 심재철이라는 사람은 아예 위원으로 선정이 됐으면 안 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위원으로 선정돼가지고 기피 신청하는 것만 판단하고 그 다음에 본인은 빠지고 그 다음에 증인으로 나온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심재철 국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으나 윤 총장 측 같은 경우에 이거 사실 정면 승부거든요. 심재철 국장이 거기서 뭐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이 아마 징계위원회 판단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참 논란이 많은 지금 징계위원회가 되고 있는데 넉 달 뒤에 죄송합니다. 나흘 뒤에 이제 15일에 징계위가 다시 열리는데 이때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글쎄요,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다 바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절차적 문제를 아까 방금 이제 국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제 국민들이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요. 예. 회사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회사에 예를 들어서 뭐 감사부서에 있던 사람이 인사부장으로 왔어요. 예. 네. 그러면 이제 감사부서에서 자기가 발견한 어떤 회사의 비리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부장으로 들어오면 이 인사부장이 회사의 징계 절차를 쭉 진행을 해요. 예. 사전 준비 절차를 다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어떤 문서를 갖다가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 그 징계위원회 구성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은 대부분 인사부장은 징계위원회 필참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했다가 그럼 이제 워낙 피청구인 쪽에서 이제 미제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회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15일 날 그 뭐 가능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바로 이제 본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15일 날. 네. 그래서 방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징계위원회에 대한 어떤 그 언론에서 어떤 평가를 할 수는 있는데 과도한 어떤 뭐 여론 재판을 사전에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것은 계속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15일 날 본안에 들어가서 빨리 심리를 끝내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징계위가 열린 날 저녁에 상갓집에 들렸다 이런 소식도 일부 전해졌던데요. 그렇죠. 뭐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얼마 전에 저 한남동에서 그 자동차, 전기차 이름 얘기도 됩니까? 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그 테슬라가 사실은 사고가 나가지고 뭐 충돌 다음에 그 화재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 이제 차주가 좀 돌아가셨다는 어떤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돌아가신 차주가 윤석열 총장의 고등학교 대학 동기라고 합니다. 네. 모 법무법인의 지금 대표를 지내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아마 윤석열 총장이 그날 저녁에 퇴근 이후에 바로 이제 그 상갓집에 간 거죠. 아무래도 본인과 굉장히 좀 가까운 지인 친구였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윤석열 총장 이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조만간 결정이 될 텐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은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제 쿠키뉴스가 의뢰해서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보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28.2%로 2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그런 지금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와중에 열린민주당이 법안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이 윤 총장의 출마를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하는데 한번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또 그것을 굳이 부인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정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국민의 여망이 다 있다면은 언론의 보도도 당연히 따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대하는 현직 공무원의 입장은 또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는 좀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진 않고요. 민주당의 또 뜻있는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함께 동참을 해주셔서 앞으로 더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굳이 반대하실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그거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동참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법안 민주당에서도 지금 동의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방금 최 의원 말씀대로 민주당 지도부와 교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또 사전에 논의된 바도 없고 저도 이 관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좀 일반론이겠죠. 현재 이제 90일 기준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걸 이제 1년으로 늘리겠다는 건데, 글쎄요, 일단 공직자의 공무담의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많이 필요한데, 네. 이번에 확실하게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그에 대한 문제 제기,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확실하게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요, 통과되지 모르게 통과돼도 위헌이에요, 저거. 검사는, 판사는 그럼 상관없습니까? 그렇잖아요. 고위 관료는요. 경찰은요? 지금 뭐 민주당 보면은 경찰 출신, 판사 출신, 퇴직하고 1년 안 돼도 출마해서 당선된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뭐 이름을 굳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본인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예. 경찰 출신은 되고 판사 출신은 되고 검사는 안 됩니까? 그 합리적인 이유가 뭐죠? 경찰은 수사권 없어요? 판사는 결정권 없어요? 그러니 이건 그냥 윤 총장 견제 여론의 여론 용으로 발의한 법안 같은데 통과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통과돼도 위헌 결정 나올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발표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직무 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보여드립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취임 후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 부대표님께서 보실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거 저 조사가 언제 거죠?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한국 갤럽 조사. 예. 그다음에 요 앞에 리얼미터 다른 조사는 한국갤럽 기준으로 예, 다음은 예. 언급하기 힘듭니다. 예. 예. 다 비슷한데 이제 지지율이 이전 비해서 많이 내려간 건 사실이죠. 그 네. 원인은 부동산 문제, 민생 문제, 그다음에 검찰과 법무부의 어떤 충돌 문제 이런 문제 다 문제가 돼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일단 문제가 다 이렇게 확 풀어진 상태고 예. 이제 다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봉합돼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연말까지 다 지켜보고 다시 한번 지지율을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지율 봉합되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요? 근데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되면 반영이 되겠죠. 다만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는 단순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경제 문제가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게 지금 김현미 장관으로 교체하고 교체한다고 정책 방향이 그냥 동일한데 부동산이 잡히겠습니까? 그렇다 보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대통령의 지지도는 쉽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징계위원회 이야기부터 대통령 지지율 얘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